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더 외롭고 지칠까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 바빠서 그랬다는 문자만 왔어요. 내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닌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의 무게와 그 무게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형식적인 답변뿐일 때 그 허전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3가지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며 삶을 재정비하는 시기, 이 시기에 필요한 준비는 물질적 안정뿐만 아니라 관계가 나의 스펙이라는 착각을 깨는 용기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관계를 하나의 성취 목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가, 친구들과의 모임이 화목한가,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점수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불안의 표출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슷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장자는 허심, 즉 마음을 비운다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사회적 성취로 여기는 과부하된 마음을 비우고 체면과 과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습니다. 관계 중독과 같은 과도한 외부 기대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기준의 문제로 봅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가짜 관계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교류가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심리학의 사회적 비교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의 양과 질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친구가 적다, 나는 인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를 신경증적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병적으로 과장되면 우리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한 인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내 안의 불안을 관계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합니다.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며 문자 그대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의 무관심, 지인의 냉담한 태도가 실제 상처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얻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쏟게 되고 관계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닌 고통 회피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나의 관계 목록을 살펴보세요. 이 관계는 불안 때문에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교류가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관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심의 시작이며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사회적 성취로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것 중에서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의 대부분은 관계의 절반은 타인의 몫임을 잊은 채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친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연락하지 않을 때, 동료가 내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지인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 반응, 선택을 마치 내가 책임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착각입니다. 각자불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원칙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집착을 버리고 타인의 몫을 존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를 과제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 나의 감정 표현, 나의 경계 설정뿐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코 나의 기대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나와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타인의 감정, 반응, 선택은 그들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자신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과잉책임 인지라고 부릅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통제의 착각이라는 인지 왜곡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친구의 행복, 동료의 만족, 지인의 감정같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무력감과 실망만 키웁니다. 타인의 몫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고 예측하려 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뇌는 강한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예측하고 개입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기대할수록 뇌의 불안 회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몫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몫에만 집중할 때 뇌의 불안 회로는 잠재워지고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몫인가? 만약 타인의 몫이라면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모임에 자주 불참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느낀다면 친구의 시간 배분은 친구의 몫이다. 나의 몫은 친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몫을 존중하고 나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라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진정한 답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삶을 디자인할 힘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존감의 재정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찰자적 자아를 키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관찰자적 자아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슬픔, 기쁨, 분노 같은 감정들은 모두 내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있습니다. 이 중 자율성이 충족될 때,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합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율성은 우리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한다는 느낌, 내가 나의 감정을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뇌에 안정감을 주고 이것이 진정한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지만 자아와 연결된 삶은 단단한 닻을 내린 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매일 잠들기 전 3단계의 작은 의식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가장 강렬한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불안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은 내면에 나가 외부의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오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언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그 감정이 좋든 나쁘든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선언하는 것을 자기 연결 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연결 선언을 통해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생깁니다. 결국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 즉 정서적 독립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의식이 매일 반복될 때 여러분은 점차 타인의 반응보다 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3가지 사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관계를 사회적 성취로 여기는 마음을 비우고 불안의 표출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나의 몫과 타인의 몫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인의 영역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 정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고 나 역시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